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12일 화요일 매일 한국경제신문 스크랩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요약입니다. 첫 번째 기사는 금융위원회가 11일 공매도 재개 방침을 밝힌 것은 시장 일각에서 확산되고 있는 공매도 금지 연장의 기대감을 서둘러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소식입니다. 금융위는 공매도를 허용하더라도 추가적인 안정장치를 마련해 시장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입니다. 두 번째 기사는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이 가파른 오름세를 보인 것은 법인세율 인상이 단행되고 주요 기업에 주어지던 각종 비과세와 감면 혜택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소식입니다. 과도한 세부담이 기업의 비용 증가로 이어지면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갈수록 위축되는 투자에 도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사는 정부가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한 가운데 금융업과 유흥업소에 대한 임대료는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11일 국세청 관계자는 임차인이 지난해 1월 31일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상시 근로자 10인 이하의 소상공인이면서 유흥단란주점업, 도박게임업, 금융보험업 사업자가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 기사는 국내 LNG 수입 규모는 매년 늘고 있는 추세이지만 문제는 LNG가 탄소 배출은 적게 하지만 가격 변동성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는 소식입니다. 석탄과 원자력 발전 비중을 줄이는 대신 LNG 발전 비중이 커질수록 에너지 비용도 널뛰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다섯 번째 기사는 대한항공이 11일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현장 실사를 본격화함에 따라 양사 간 통합 작업이 구부 능선을 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두 회사의 실적이 화물 부분 물량 증가에 힘입어 빠르게 개선되고 있어 통합으로 동반 부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조금씩 잦아들고 있습니다. 한지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와 산업은행의 통합 계획안 승인 등을 거쳐 연내 통합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기사는 갈수록 교묘해지는 불법 유사의약품과 신종 마약류를 인공지능이 검거할 전망이라는 소식입니다. 11일 검찰 및 학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는 지난달 AI 기반 규제물질 분석기술 개발 사업을 마치고 조만간 실무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기사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가 11일 공매도 재개 방침을 밝힌 것은 시장 일각에서 확산되고 있는 공매도 금지 연장의 기대감을 서둘러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가 더 커지기 전에 제동을 걸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증시가 3천선을 넘어 단기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점도 공매도 재개 방침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주간 업무 회의에서 주가 3천시대를 맞이해 불안감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기업 실적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본인의 투자 여력 범위 내에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신중한 투자를 언급했습니다. 국내 증시가 코로나19 충격을 딛고 최근 연일 사상 최고치를 오르내리면서 기존의 공매도 금지를 이어갈 명분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주가 폭락으로 인해 검은 13일의 금요일로 기억되는 작년 3월 13일 증시 마감 직후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6개월간 공매도 금지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어 작년 9월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간 연장했습니다. 이러한 공매도 금지 조치의 시한은 오는 3월 15일입니다. 금융위는 공매도를 장기간 금지하는 것이 국제 자본시장 흐름에 어긋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장 자율에 맡겨 공매도로 인한 적정 주가 형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공매도를 허용하더라도 추가적인 안정장치를 마련해 시장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증시가 2월에서 3월에 크게 조정을 받는다면 공매도 관련 조치를 재검토할 여지는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결제 불이행 위험이 높은 무차익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과 1년 이상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었고 올해 4월 시행합니다. 또한 다른 투자자로부터 빌린 주식을 팔게 되는 차익 공매도의 경우에도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점검 기간 단축 등의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금융위는 공매도가 외국인과 기관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우려를 감안해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도 높일 방침입니다. 개인들이 증권사를 통해 증권금융에서 주식을 빌려 공매도할 수 있는 대주 시스템을 개편하고 대여할 수 있는 주식 종류와 대주 증권사를 확대하는 형태입니다.
금융투자업계는 공매도를 예정대로 오는 3월 재개하면 증시가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특히 바이오와 헬스케어가 공매도 재개 이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업종으로 꼽힙니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공매도를 재개하기 전에 조정이 예상된다면서 코스피 또한 소폭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경우 공매도를 재개해도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이 가파른 오름세를 보인 것은 법인세율 인상이 단행되고 주요 기업에 주어지던 각종 비과세와 감면 혜택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촉발한 실물 경제 위기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기업 법인세 부담 경감에 나서고 있는데도 우리나라만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최근 발간한 OECD 회원국의 세제 개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회원국 중 법인세를 올린 국가가 있던 해는 한국이 세율을 올린 2018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세를 올린 국가인 한국에서 법인에 대한 각종 세액공제 혜택은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법인세 감면은 주로 투자, 연구개발, 고용 창출에 대해 적용되는데 기업들의 투자 고용 위축이 감면 혜택 축소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과도한 세 부담이 기업의 비용 증가로 이어지면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갈수록 위축되는 투자에 도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OECD 36개국 가운데 2019년 한국 조세 경쟁력 순위는 24위에 그쳤습니다. 2018년 세율이 인상되며 법인세 경쟁력이 33위로 크게 뒤처진 영향이 있습니다. 추광우 환경영 경제정책실장은 선진국들이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하는 추세라며 법인세율을 낮추고 세원은 넓혀 한국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법인세율을 낮추면 투자가 늘어 결과적으로 전체 세입도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환경연에 따르면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을 1%포인트 낮추면 설비 투자가 6.3%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과도한 법인세 부담이 역설적으로 삼성전자 등 특정 기업에 대한 국세 수입 의존도를 심화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2019년 전체 국세의 24%인 72조 원이 법인들로부터 거쳤는데 삼성전자 단일 기업이 낸 비중이 전체의 16%에 달았습니다. 2019년에는 전체의 6분의 1을 삼성전자가 냈습니다. 세입에서 특정 기업 편식 현상이 심해지며 오히려 전체 수익 구조가 불안정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주상용 홍익대 교수는 기업을 활성화시켜 법인세 등 안정적인 세입 채널을 확보하는 게 전공법이라며 정부가 보다 긴 시각으로 국세 건전성을 쌓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문제는 투자 약발이 큰 법인세 인하 법안이 수차례 국회문을 두드리고 있는데도 대기업 혜택 논란, 세수 감소 등 반발로 번번이 자초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한 가운데 금융업과 유흥업소에 대한 임대료는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11일 국세청 관계자는 임차인이 지난해 1월 31일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상시근로자 10인 이하의 소상공인이면서 유흥 단란주점업, 도박게임업, 금융보험업 사업자가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임차인 사업 시장 요건도 구체화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31일 이전 임대차 계약을 했지만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지난해 2월 1일 이후에 개업한 임차인이라도 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기획재정부는 조세 특례 제한법을 고쳐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분 중 70%를 세금에서 빼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을 넘는 임대인은 종전대로 5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으로 1억 원 이상을 버는 임대인에게 70%가 아닌 50% 공제료를 적용하는 것은 건물주가 임대료를 깎아주고 돌려받는 절세 효과가 임대료 인하분보다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건물주는 올해 상반기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내년 5월 소득세 신고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건물주가 법인이라면 내년 3월 법인세 신고기간에 신청하면 됩니다. 건물주가 세금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종전계약서와 새로운 계약서 혹은 임대료 인하 합의서,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1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 중국과 함께 LNG 수입 대국으로 꼽힙니다. 일본이 연간 8,800만 톤으로 가장 많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함께 연간 4천만 톤가량을 수입합니다.
국내 LNG 수입 규모는 매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내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는 해당 연도의 날씨와 발전량 등을 고려해 매년 재고량을 관리합니다. LNG 재고가 수요보다 지나치게 많으면 관리 비용이 커져 적절한 재고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문제는 LNG가 탄소 배출은 적게 하지만 가격 변동성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통상 LNG 선물 가격은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제 유가와 연동됩니다. 현물도 유조선을 통해 적시에 들여오는 공급이 한정된 상황에서 수요에 따라 가격이 크게 오르낼 수 있습니다. 석탄과 원자력 발전 비중을 줄이는 대신 LNG 발전 비중이 커질수록 에너지 비용도 널뛰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최근 LNG 가격 급등도 이 같은 수급 불안에 따른 가격 급변동 가능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2019년 LNG 수입량은 4,075만 톤으로 전년 4,402만 톤에 비해 줄었습니다. 2019년은 기상관측 아래 가장 따뜻한 겨울이 찾아온 해입니다. 가스공사도 이에 맞춰 2020년도 재고 계획을 짰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발전 수요도 줄면서 LNG 수입 가격은 지난해 4월 사상 최저치인 1.675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동북아시아 지역에 기록적인 한파가 찾아오면서 전력 수요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석탄 발전 가동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LNG 재고량도 급격히 줄어들자 가스공사는 서둘러 LNG 현물을 사들였습니다. 공급이 한정된 상황에서 수요가 급증하면서 한국과 일본 현물 시장에서 LNG 가격은 지난 8일 100만 BTU당 21.453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코로나 직전인 2020년 1월의 5달러에 비해 4배 이상 폭등한 수준입니다. 반면 정부는 LNG 가격 인상이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상 가스공사는 전체 물량의 70%가량을 5에서 10년 기간의 중장기 계약으로 들여오기 때문에 현물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일반 전기 요금과 달리 LNG 원료비에 연동돼 적용됩니다. 요금의 약 80%를 차지하는 원료비 항목은 LNG 수입 단가에 연동돼 조정됩니다. 실제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LNG 수입 단가가 낮아지자 지난해 7월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3.1% 낮추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수입 단가가 오르면 가스공사가 적자를 감수하지 않는 한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LNG 가격 상승 현상은 경기 회복 추세와 맞물려 수년 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과 일본의 LNG 가격 급등은 재생에너지와 함께 LNG의 변동성이 얼마나 큰지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꾸려진 대한항공 인수위원회는 법률 자문과 회계 실사를 각각 담당하는 김앤장, 화우, 삼정 KPMG 등과 함께 이날 아시아나항공 현장 실사에 나섰습니다. 기획, 재무, 여객, 화물 등 각 사업부 실무진으로 구성된 대한항공 워킹그룹은 아시아나항공 사업장을 순차적으로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서류로 제출된 실사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서류상 드러나지 않은 잠재 부실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실사팀은 아시아나개발, 에어서울 등 아시아나항공 자회사를 집중적으로 분석 중입니다.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거나 부실 자산으로 판명되면 매각 또는 정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주도로 통합 작업이 이루어지는 만큼 통합에 큰 걸림돌은 없다는 게 대체적인 예상입니다. 그럼에도 넘어야 할 산은 있습니다. 공정위의 기업 결합 심사가 첫 번째입니다. 한진은 오는 14일 공정위의 양사 기업 결합 심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독과점으로 인한 시장 교란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사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정위가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회생 불가능한 기업에 한해 기업 결합 심사를 허용한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작년 4월 리스타항공을 회생 불가 기업으로 보고 제주항공과의 결합을 승인했습니다. 통합 계획안에 대해 산업은행의 승인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진은 오는 3월 17일까지 최종 통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산업은행은 양사 간 동반 부실 가능성을 가장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우려를 불식하려면 통합 이후 양사 간 시너지 효과를 크게 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계획안에 담겨야 합니다. 업계에선 산업은행 승인이 공정위 결합 심사 통과만큼 어려운 과제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사 일부 노조의 통합 반대와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 불황, 해외 대형 항공사와의 경쟁 상황을 모두 감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증권업계에선 대한항공이 작년 4분기 1,200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여객사업부가 코로나19 탓에 여전히 부진하지만 화물사업부가 선전한 결과입니다. 항공화물운임은 작년 11월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불법 유사 의약품과 신종 마약류를 인공지능이 검거할 전망입니다. 11일 검찰 및 학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는 지난달 AI 기반 규제물질 분석기술 개발 사업을 마치고 조만간 실무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연구는 서강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했습니다. 신종 마약 검출 수사 기법에 AI가 활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구의 핵심은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그동안 추적이 어려웠던 신종 마약류를 적발하는 것입니다. 최근 마약 조직은 검찰과 경찰의 단속에 걸리지 않는 신종 마약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명 MPS로 불리는 신종 마약들은 기존에 알려진 마약에서 화학 구조만 부분적으로 바꿔 만든 합성 화합물입니다. 약효는 비슷하지만 기존 검사 기법으로는 검출이 되지 않습니다. 마약 시장에 유통된 이후 1, 2년 새 또 다른 새로운 유사물질에 의해 대체되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도 어렵습니다. 연구팀은 대검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마약물질 184개를 구성하는 분자들의 질량을 모두 분석했습니다. 이후 26,170개의 데이터베이스로 세분화한 뒤 신종 마약 물질들을 비교해 유사도를 판별하는 기법을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새로 개발된 분석법을 적용하면 AI가 신종 마약류를 어렵지 않게 적발할 수 있다며 분석법의 획기적인 효율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증거물 확보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기존의 분석법은 마약사범의 혈액, 소변 시료와 마약 성분 간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마약 성분이 생체 내에서 분해되는 경우가 많아서입니다. 연구팀은 새로 개발된 분석법을 적용하면 대사체물에 대한 분석도 가능해 마약사범의 단속 및 증거물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마약류 외에도 건강식품으로 둔갑시켜 파는 불법 유사 의약품이나 특허권을 침해하는 유사 물질 검출 등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됐던 살 빼기 건강식품 내 유사 이뇨제, 설사제 성분들을 검출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최근 들어 AI를 활용한 범죄 정보 분석 및 수사 기법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경찰청은 지난달 성폭력 피해자 진술 조사에 AI 음성 인식 성폭력 피해 조서 작성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AI 피해 조서는 피해자 진술에 맞춰 수사관이 물을 만한 추천 질문 목록과 관련 대법원 판례 등을 연관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매일 한국경제신문 스크랩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